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용산서 1시간 반 비공개 회동, 한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어제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반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덕담하고 조언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이 법조인 시절 재밌는 얘기를 나누며 회고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를 하자 한동훈 대표는 잘해 나가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제2부속실 설치, 체코 원전 수주 등 현안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 한 대표 측에서 먼저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 애증의 관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시간 반 동안요. 근데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로 초청까지 했는데도 거절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먼저 만나자고 한 건데, 오고 간 얘기는 대통령이 덕담이나 조언도 하고 그랬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덕담이나 조언을 할 그런 입장이 아닌데, 어쨌든 덕담과 조언을 했다고 하고, 검사 시절 재밌는 얘기들, 당의 화합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야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놓고 척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라도 이렇게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당내 이제 핵심 지지 당원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액션을 취한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퇴임 이후를 지금부터 생각 안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퇴임 이후에 누가 대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퇴임 이후의 행보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맞물린 그런 회담이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당선 후에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고 건설적인 당정 관계를 수립을 하려면은 제2부속실 설치, 김건희 여사 명품, 최상병 특급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러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당정관계 수립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기사,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제가 했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다. 이진숙 위원장 이제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어제 국회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 시한을 하루로 잡아 청문 보고서 없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렇게 또 임명을 해버렸네요.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해명이 된 게 없죠.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더군다나 너무나 극우적인 행보들, 심지어 언젠가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중도적인 인사, 신사적인 인사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각 방송사의 주요 임원진들을 본인 입맛대로 비신사적이고 극우인 그런 인물들로, 진보 성향을 띤 인물들이나 중립적인 인물들은 아예 다 배제를 해버린 채 결국에 이건데, 이런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어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노골적으로 극우 행보를 걷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극우 행보를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온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대화하고 협치하고 정치적 마수들과도 상생할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죠. 죄다 본인의 칼로스를 한 사람들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영화나 연예인들 좌파 우파로 가르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부활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 참 참담합니다. 다음 기사,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김문수 후보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셨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로 얘기를 해야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민주화 운동 하신 적도 있고 노동운동 하신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완전 반대죠. 일단 그 유명한 119 사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도지사다, 관등성명 대라 이렇게 한 거. 그 외에도 많아요. 이렇게 어록을 보면은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반대를 하셨고,
하셨고, 세월호 참사 추모 죽음의 구판이라고도 하셨고,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술자리에도 가셨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예전에 논란이 있어서 뭐 정계를 은퇴하다시피 한 인물들이나 극우 성향을 띤 인물들을 이렇게 자꾸 임명을 하는 거는 국정을 운영을 할 때 이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좌파 우파를 가르고 진보 보수 이런 걸 가르고 일 잘하는 사람,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 극우 성향이 강한 사람들, 진보 색채가 아예 안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나를 지켜줄 사람, 자꾸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진숙 씨나 김문수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공직자로 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비서실 직계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내조 전념과 대통령실 축소 등의 이유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을 했지만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터지며 부활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제2부속실 기어이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왜 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 논란들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니까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거의 어떤 연장선으로 폐지를 한 건데,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2년여 만에 바로 어겨버리고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겠다. 제2부속실이 영부인을 보좌를 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논란과 의혹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규명이 된 건 단 하나도 없는데, 가뜩이나 비선실세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해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인력을 더 늘리겠다, 영부인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 김건희 여사가 보좌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겁니까? 보좌한 사람들, 옹호한 사람들, 정말 누가 대통령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차고 넘쳤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잘못인 거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좌를 잘못해서 영부인이 억울하게 좌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 인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는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관련해서 예산 투명하게 온 국민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